오늘의 주제는 장기 투자인데요. 그중에서도 조비 에비에이션처럼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든 걸 건 기업에 투자할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 험난한 심리적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묶음 맨 앞에 있던 그림 한 장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나의 계획이라는 그림에선 자전거를 탄 사람이 아주 그냥 평탄한 길을 쫙 달려서 결승선에 도착하죠. 너무 순조로워 보여요. 근데 바로 아래 현실이라는 그림은 와, 말 그대로 가시밭길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돌부리에 넘어지고 헤엄쳐 건너야 할 깊은 호수가 있고 막 앞이 안 보이는 폭우까지 쏟아지고요. 바로 그 계획과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간극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버텨내야 하는가가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 실패가요, 분석을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 간격을 심리적으로 못 버텨서 생기거든요. 보내주신 자료들이 참 재미있는 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같은 투자의 거장에 남긴 철학적인 통찰하고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한 기업이 실제로 걸어가고 있는 그 구체적인 길을 아주 흥미롭게 엮어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투자의 본질을 꿰뚫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안경을 하나 맞추고요. 그 안경을 쓰고 조비의 현재와 미래를 한번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아, 좋은 접근이네요. 그럼 자료에서 던지는 첫 번째 질문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왜 장기 투자는 말처럼 쉽지 않은가? 주변에 보면 다들 나는 10년 본다, 20년 본다 이렇게 선언은 하는데 정작 몇 달, 심지어 몇 주 만에 마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자료에서는 그 이유를 한마디로 기다림이라는 고통 때문이라고 정의하더군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고통이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매일, 매시간 아니 매분, 매초 실시간으로 깜빡이는 내 계좌의 그 파란색 숫자. 그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경제위기 임박, 거품 붕괴 시작 같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바로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의 공포와 조급함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투자대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게 단순히 참을성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뚜렷한 주관의 부재라고 지적하죠. 주관의 부재라. 흥미롭네요. 보통은 그냥 인내심이 없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기에 코스톨라니가 굳이 주관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인내심은 그냥 버티는 힘에 가까워요. 뭐랄까, 이유도 모른 채 고통을 그냥 참는 거죠. 반면에 주관은 내가 왜 버텨야 하는지를 명확히 아는 힘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주인과 개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인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그러니까 펀더멘털을 의미하고요. 주인은 공원에서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꾸준히 묵묵히 걸어가죠. 그리고 개가 바로 그 변덕스러운 주식 가격이겠군요. 그렇죠. 개는 주인을 따라다니긴 하지만 훨씬 더 정신없이 움직입니다. 신나서 주인보다 한참 앞서 달려가기도 하고 다른 개랑 노느라 뒤처지기도 하고요. 길가에 있는 냄새 맡느라 갑자기 옆길로 셀 때도 있고요. 아주 변덕스럽고 시끄럽고 예측이 불가능하죠. 단기적으로 보면 개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은 결국 투자자는 개의 움직임,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뭐랄까 기업 탐정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들리네요. 주인이 동쪽으로 1km를 걸어갔다면 그 과정에서 개가 흥분해서 3km, 5km를 뛰어다녔어도 결국에는 주인이 있는 동쪽 어딘가에 있을 테니까요. 정확히 그겁니다. 기업 탐정이라는 표현이 아주 적절하네요. 코스톨라니가 말한 뚜렷한 주관의 본질이 바로 그거예요. 단기적으로 요란하게 지저대는 개, 즉 주가의 움직임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주인, 즉 기업 가치의 방향성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 바로 그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고통스러운 기다림을 의미 있는 인내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이 주인과 개의 비유를 듣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인공인 조비가 떠오르네요. 과연 조비라는 주인은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 걸까요? 정말 신기하게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하더군요. 지금 조비의 유일무이한 목적지는 바로 미 연방항공청 인증이라는 거대한 관문이라고요.
네, 그 FAA 인증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합니다. 첫째는 너무나 명백한 이유죠. 인증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혁신적인 비행체를 수백 대 만들어도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그냥 박물관에 전시해야 할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로 그 인증 과정의 난이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입니다. 한 분석가는 자료에서 미친 난이도, insanely difficult라는 아주 그냥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보통은 어렵다는 게 약점인데 여기서는 그 미친 난이도가 오히려 경쟁 우위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 누구도 넘길 힘든 난이도 자체가 워런 버핏이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적 해자, 즉 경쟁자가 감히 침범할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해자는 크게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간과 자본의 장벽입니다. FAA 인증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체를 구성하는 수만 개의 부품, 배터리 시스템의 안정성, 수백만 줄의 디행 소프트웨어 코드, 그리고 수천 시간에 달하는 시험 비행 데이터까지 말 그대로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집요하게 검증합니다. 후발주자가 이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오려면 정말 천문학적인 시간과 자본을 쏟아부어야만 하죠. 와,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두 번째 장벽은 뭔가요? 규제와 신뢰의 장벽입니다. 항공산업은 본질적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단 한 번의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이 UAM이라는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FAA 같은 규제기관은 극도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규제는 한 번 강화되기는 쉬워도 완화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 두 개의 강력한 해자 덕분에 한 분석 자료에서는 조비가 최종 인증을 획득하면 후발 주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기까지 최소 5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시장을 사실상 독점할 황금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10년 독점이요? 와,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치인가요? 지금처럼 기술 변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세상에서요? 예를 들어 자료에서도 언급된 중국의 이항 같은 경쟁사가 완전히 다른 방식의 기술 혁신으로 이 과정을 확 단축해버리거나 아니면 UAE나 싱가포르 같은 국가가 UAM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경쟁사의 손을 들어줄 위험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분명히 존재하는 리스크고 실제로 그런 시나리오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자료가 조비의 우위를 높게 점치는 이유는 항공산업이 가진 그 본질적인 보수성 그리고 신뢰의 네트워크 효과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 안전에 관한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미 연방항공청인 FAA나 유럽의 EASA가 설정한 기준이 사실상의 글로벌 표준으로 통용되어 왔거든요. 두바이에서 자체적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 기체가 곧바로 뉴욕이나 런던, 도쿄 상공을 날 수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세계 주요 도시들은 FAA나 ESA의 인증마크 없이는 자국 영공을 쉽게 열어주지 않을 겁니다.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 화폐니까요. 아, 그렇군요. FAA 인증이라는 해자가 정말 강력하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벽만 높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성 안의 병사들, 그러니까 회사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무용지물이겠죠? 이 지점에서 자료들은 조비가 보여준 구체적인 실행력을 매우 높이 평가하더군요. 맞습니다. 투자자에게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신뢰를 주는 행동들이죠. 몇 가지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요. 첫째는 마리나 공장입니다.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멋진 공장을 짓겠다는 식의 청사진만 보여줄 때 조비는 캘리포니아 마리나에 있는 기존 공장을 실제로 인수해서 이미 양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미 군군과의 일화도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이런 대규모 정부 R&D 프로젝트는 예산이 초과되거나 납기가 지연되는 게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잖아요. 그런데 조비는 오히려 국방부가 요구한 조건보다 더 빨리 더 높은 성능의 기체를 인도해서 군으로부터 엄청난 신뢰를 쌓았다고 하더군요. 그게 단순한 신뢰의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하나인 미공군의 요구사항을 맞췄다는 건 조비의 기술력과 프로젝트 관리 능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증명한 셈이거든요. 이 신뢰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이어집니다. 최근 두바이에 2026년까지 버티포트,
그러니까 수직 이착륙장을 건설하고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죠. 이건 조비가 단순히 비행체 제조사를 넘어서 공항 없는 항공 운송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전체를 구축하겠다는 야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테슬라가 전기차만 파는 게 아니라 슈퍼차저라는 독자적인 충전 인프라를 전 세계에 깔아서 다른 경쟁사들이 쉽게 따라오지 못하는 생태계를 만든 것과 같은 전략이네요. 그리고 그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파트너가 바로 토요타고요. 정확합니다. 시 제품 몇 대를 장인의 손길로 멋지게 만드는 것과 수천 대, 수만 대를 똑같은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며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대량 생산이라는 거대한 허들을 넘게 해줄 파트너가 토요타인 거죠. 토요타는 단순히 돈을 투자한 게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대량 생산 노하우, 즉 낭비를 없애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토요타 생산 시스템 TPS를 조비에 직접 이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원대한 계획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최근에 있었던 대규모 자금 조달입니다. 네, 저도 그 소식 봤습니다. 조비가 유상증자와 전환사치 발행으로 막대한 자금을 확보했죠. 그런데 보통 유상증자 하면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된다는 우려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코스톨라니의 비유를 다시 빌리자면 주인을 기다리는 투자자들 입장에선 주가가 아주 사납게 지저대는 그런 구간인 셈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자료들은 이 자금의 성격을 시장의 우려와는 전혀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건 생존을 위해 겨우 연명하는 산소호흡기가 아니라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점화하는 로켓 연료라는 겁니다. 이 돈의 목적지는 아주 명확해요. FAA 인증이라는 첫 번째 산을 넘고 난 뒤에 나타날 최종 목적지, 즉 연간 수천 대의 항공기를 오차 없이 찍어내는 대량 생산 체제를 완벽하게 구축하는 데 쓰이는 거죠. 단순히 버티기 위한 수비형 자금이 아니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공격적인 투자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딥테크 기업은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실제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현금이 급격히 고갈되는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필연적으로 겪습니다. 조비에게 이 계곡은 아마도 FAA 인증 완료 후 초도 양산 기체를 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기간이 될 거고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은 바로 그 죽음의 계곡을 무사히 건널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넓은 다리를 미리 건설한 셈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금은 FAA 인증 해자에 더해서 제조 해자, 매뉴팩처링 모트라는 두 번째 성벽을 쌓는 비용이기도 합니다. 제조해자요? 그건 어떤 개념인가요? 경쟁사가 수년의 시간과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어서 간신히 FAA 인증이라는 첫 번째 해자를 건너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이제 막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는데 조비는 이미 토요타의 도움으로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추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후발주자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규모의 경제라는 두 번째 해자를 미리 깊게 파놓는 전략이죠. 자료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았는데 파이를 나눠 먹을 사람이 몇 명 늘었지만 그 돈으로 파이 자체의 크기를 10배로 키워버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를 들으니까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단기적으로는 내 몫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여서 고통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내가 가질 파이의 절대적인 크기가 훨씬 더 커지는 거군요. 결국 단기적인 주가 하락이라는 현실과 기업의 내재 가치 상승이라는 본질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발생하게 되겠네요. 네, 바로 그 괴리의 순간이 자료에서 인용한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의 말이 적용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시장이 피로 흥건할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설령 그 피가 당신 자신의 피일지라도. 내 계좌가 온통 파랗게 물들어서 정말 내 피가 흐르는 것 같은 바로 그 공포의 순간 말이죠. 그 순간에 기업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주관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위기가 기회로 보이는 법입니다. 결국 조비에 투자한다는 건 단순히 비행기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FAA 인증과 대량 생산이라는 거대한 성벽을 쌓는 데 필요한 벽돌 한 장을 보태는 행위와 같군요. 그리고 그 성이 완성될 때까지 주가가 아무리 시끄럽게 지저대고 다른 길로 새더라도 주인, 투자자는 묵묵히 그 성벽만 보고 걸어가야 하는 거고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한쪽에서는 FAA 인증 지연이나 유상증자 같은 악재가 터져서 시장의 공포에 휩싸일 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며 공포에 질려 투매를 하겠죠.
코스톨라니가 말한 주관 없는 투자자들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질 겁니다. 지금의 악재가 조비가 걷고 있는 길 자체를 무너뜨리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 최종 목적지로 가는 길에 만난 예상된 돌뿌리일 뿐인가?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뚜렷한 주관의 힘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눠보니까 장기 투자는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행위가 아니라 명확한 분석과 주관을 바탕으로 기업의 본질 가치를 믿고 기다리는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능동적인 과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조비의 여정은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 연구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업, 그러니까 조비의 여정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관점을 한번 완전히 바꿔보죠. 이 게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규제기관인 FAA입니다. FAA 역시 역사상 처음으로 UAM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에 대한 인증 절차와 기준을 스스로 만들고 배워가며 길을 개척하고 있거든요. 기업이 아닌 이 규제기관의 여정에는 과연 어떤 예상치 못한 계곡과 언덕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더듬거리는 여정이 조비 한 회사를 넘어 UAM 산업 전체의 미래에 어떤 예상 밖의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